네, 안녕하세요. 2016년 레인보우 행복의 숲 행복나무 학부모 성풍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그랬구나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아, 그랬구나 라는 말을 언제 쓰게 되나요? 네, 그렇죠. 몰랐을 때,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아, 그랬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묶여있던 소통의 그 비결들을 알아가면서 아,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의 대표님으로 계신 이영숙 박사님과 이사로 계시는 김희종 이사님 함께 모시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시도록 할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직접 한번 인사를 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한번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인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부모님 대표 이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민하는 자녀 대표 김희종이라고 합니다. 아, 참 인사를 하는데 그 수식 여구에 고민하는 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사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만 자녀를 키울 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늘 갈등이 아주 깊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해법, 비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는 왜 자녀를 정말 이렇게 잘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을까요? 저도 부모 역할 확실하게 해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교육이고 또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니까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부모라는 자리가 처음 해보는 자리, 너무 익숙하지 않은 자리, 또 부모가 또 모델링으로 또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보고 배운 그 부모 역할들을 또 우리가 또 잘못 또 좋은 모델링이 아닐 때 더 많은 갈등이 있고요. 또 어차피 부모도 사람인데 이제 상처가 있는 상태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상처가 또 자녀들에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 부모라고 하는 역할이 어려운 이유는 아주 융합적이고 아주 통합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성찰하고 더 많이 성숙한 부모가 되는 길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부모가 사실 이렇게 고민된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민된다. 이런 말은 저희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정작에 궁금한 건 도대체 자녀는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될까? 물론 저희도 자녀였었지만 이제 좀 까마득해져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한번 자녀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자녀인데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되십니까? 네, 고민하는 자녀 대표입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까 저는 저희 어머니라고 호칭을 칭할게요. 굉장히 교육학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아이가 있나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그랬구나. 그렇죠. 아, 그랬구나. 한번 해보셔도 돼요. 혹시 우리가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우리 생각대로 자라줄 수 있나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항상 부모님 눈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자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공부를 안 할까요? 왜 우리 아이가 인터넷만 할까요? 왜 우리 아이가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나요? 질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과연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생각을 안 해보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파악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대립이 있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 하고 오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대립, 어떤 시행착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자리가 이제 어렵네요. 만만치가 않아요. 늘 우리 큰아들은 되게 만만치 않은 존재였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또 굉장히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에 익숙한데 가르치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안 받아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원수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세밭이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제가 이제 이만큼 이제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래도 저희가 이나마 제가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도 밝혔지만 100대 맞은 사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 여기 이렇게 건장하게 앉아 있는 아들이 100대를 맞았거든요. 제가 정말 그 부엌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같으면 요즘 아동 학대해가지고 아마 뉴스에 나올 일인데 다행이에요. 그냥 지나가서. 근데 그럴 때 제 절망감, 한계감 이런 거 느끼면서 이제 제가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다시 느끼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제게는 부모로서 가장 큰 충격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요. 왜 100대를 맞았을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왜 100대를 맞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보다 100대를 때린 것이 더 컸잖아요. 그죠? 왜 100대를 맞았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서. 말을 근데 제가 한번 공부를 못해서 100대를 맞았어요. 너무 실망스러우신 표정이 대중 속에 있네요. 제가 오늘을 손꼽아 큰일 났어요,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질문하길래 성품 교육의 대가 이영수 박사님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주래요.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라는 이유로 과연 100대를 때리는 것이 옳았나?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때린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미숙한 부모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제가 100대를 맞았을 때 한 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잘해야겠지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가 이제 저를 100대를 때렸을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 왔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실은 자녀가 크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크고 힘이 세지고 머리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힘이 세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부모님께 복수할 거야. 굉장히 저는 그리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공부가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 감정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는 자녀기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는 걸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성품 교육, 우리가 지금 이제 인성 교육에 대한 토크 강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100대 때려도 소용없는 아들, 그리고 원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들의 폭발, 복수하겠다. 엄마는 그때 어디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정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모로서 생각해보면요. 저희가 너무 부모 될 자격을
갖추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다가 부모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자기 전공 열심히 가다가 그리고 그냥 패턴대로 결혼을 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또 아기가 나오고 근데 이 아이에 대한 방향과 교육의 철학을 못 갖추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아들은 아직도 감정이 아까 이게 아직 삭혀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랬는데 맞아요. 아들도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가끔 그런 말을 왜 그때 엄마는 부엌에 울고 있었어? 왜 가만히 있는 엄마가 됐어? 이런 질문 저한테 해요.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저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따라가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그 문화적 습관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이게 정말 좋은 문화인지 좋은 성품인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좋은 가치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좋은 부모가 되지 그냥 있는 기존의 전통들을 따르거나 사회에 팽배해져 가고 있는 가치들을 의식 없이 따라간다면 저 같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100대를 때린 아버지부터 여자의 감정을 여기 안 몰라주는. 계셔서 다행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의 노력이 있으셨다라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전화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연락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들들 자녀 입장이 어때요? 뭐야 저거.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당황합니다.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 않아요. 근데 사랑한다 매일매일 전화를 해주시면서 그 관계를 풀으려는 노력이 신기하게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리는 제 모습. 근데 어느 순간 전화가 안 와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려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거고 소통의 창을 열게 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150kg든 공부를 못해든 그냥 희종의 존재 자체로만 감사해. 이 말이 사실은 그냥 던질 수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 말이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 내가 더 할 수 있구나. 또 이런 얘기도 기억나요. 무슨 얘기 기억나냐면요. 희종아, 너는 굉장히 대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파도가 치면 굉장히 큰 파도가 칠 거야. 지금은 잠잠한 시기란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게요, 자녀들은요, 그냥 기억하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 행동, 그 감정들이요, 평생 남아요. 평생 남아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힘들었을 때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말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감동이네요. 제가 감동이네요. 그럼 그랬구나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봐요. 시작. 그랬구나. 네, 정말 저도 많이 배우네요.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사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고 그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어느 날에부터인가 제가 그 눈을 뜨기 시작했고 정말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다. 제가 희종이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고맙다. 우리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로스쿨 나온 인재가 됐습니다. 정말 국제 변호사의 길을 간다?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걸 100대를 때린다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큰 교훈이었고요. 청소년들을 자기 같은 청소년 시절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뜻을 품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제가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준이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기준, 행복의 기준들이 높은데 이 기준이 내린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준들이 높게 잡아놓으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감정들을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에게 표현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상처가 돌아와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저희 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다 털어라. 다 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주말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부모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을 표현하셨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는 집에 누군가 부쩍부쩍거려서 내 거를 어떤 아이가 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노이로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계기가 된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그 여자 아이가 와가지고 제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제 얼굴을 확 깨물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먼저 했던 거를 보시지 않고 제가 깨물었다는 이유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점점 저한테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죠.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누군가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외였죠. 이제 그 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배려지만 저는 상처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요. 사실은 최근까지, 어제까지도 그걸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 오늘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 최근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왜 배려를 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이제 저희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는 유학생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가지고 먹이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저희 남편하고 둘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주말이면은 정말 청년, 남 모르는 청춘 남녀들이 저희 집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게 늘 유학생들은 부족하니까 저희 집에 있는 김치서부터 얘 먹으려고 하는 요플레서부터 다 꺼내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섬김이고 배려고 나눔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은 그게 공포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왜 아픔이야? 막 이랬는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돌아와서도 저희 집은 매주 토요일이면 정말 우리 아들이 저희 남편은 아는 가정이지만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들이 셋인데 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그럼 저희 애들 방서부터 다 뒤집어 엎고 이럴 텐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세상에 요즘 했어요. 한 번도 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너무 익숙하게 엄마 아빠 위주로 우리 가정의 문화를 끌어가지 자녀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가 사회성이 부족한 거니? 이러면서 저는 엄마들은 왜 진단 내리기를 잘하니까 너가 그러면은 사회성이 부족한 거냐?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냐? 이러면 한참 훈계를 했는데 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처 내 입장에서 자녀 입장을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일들이 우리는 당위성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픔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같아요. 우리 배려는 나와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해서 잘 관찰해 주는 건데 우리가 흔히 배려를 한다고 하면 관찰을 하기보다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줘요. 그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회성 굉장히 좋아요. 밥을 먹기가 그러니까 밥은 먹을 수 있지만 그냥 밥 먹는 거의 형식이 저한테는 그 형식이 불편한 것뿐이지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이러한 것이 지금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요. 저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조건 밥을 사줘야지만 저랑 만나줘요. 밥을 먹어야 돼요. 먹고 싶지 않지만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부모님께 보고 배운 성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싫어하는 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도 제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법과 방식을 저 스스로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성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성품을 자녀라고 해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성품이 아니라 부모님 삶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성품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저는 이제 아들 셋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상 실험.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도 말 중에 나온 것처럼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땡큐. 그리고 또 저와 저의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좁힐 수 있었던 게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미안해, 내가 처음 엄마가 돼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어. 미안해라고 하는 apologize, 사과하기, 용서 구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들 셋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남자들이라 그런지 이제 말이 과격해져요. 그리고 저도 또 성향이 중요하면 힘을 줘요. 근데 그러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들들이 톤을 좀 바꾸라고 계속 부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명령, 강요, 지시보다는 요청하기, please라고 말하기. 그리고 이제 저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줄 알았어요.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이어도 부모가 잘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하기, express. 그래서 고맙다. 정말 너 때문에 산다. 너 참 훌륭하다. 이런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인정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일을 막 노골적으로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걸 뭐 그렇게 말로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제가 좀 그게 굉장히 거북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막 인정을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부모가 안 하는구나. express. 그래서 이걸 합치면 thank you, T, apologize, A, please, P, express, E. 테이프 요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프 요법, 고마워요, 미안해요, 도와줘요, 사랑해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제 그 테이프 요법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관계를 회복하는 그 테이프 요법. 네, 그걸 꼭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소통하지 않고 우리 자녀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지배적이잖아요. 오늘의 주제와 같이 그랬구나. 그랬구나. 라는 이 말을 부모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한번 연습을 하고 가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 여기까지고요. 우리 두 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대표님과 이사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나누며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